최근 이란 주변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폭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요즘에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곳은 언제라도 공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곳곳에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의 군대가 주한미군 기지를 폭격한다면 우리나라 전 지역이 하루아침에 초토화될 것입니다.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난 2월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 방공 식별구역으로 출동해서 미중 전투기 충돌 위기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아찔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해 사전 통제권이나 개입 권한을 행사를 했습니까? 저는 단 1%의 통제권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보는데요. 주한미군 전력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통제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우리 한반도에 전개해 있는 주한미군 관련해서는 우리 군과 연합방위 체제에 따라서 긴밀히 협조하고 또 긴밀히 소통하면서 작전이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중 전투기가 충돌할 뻔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떤 개입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십니까? 양국 군 당국 간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예,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과 같은 사례를 보면서 정말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예, 주한미군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 과연 우리나라의 안위인가? 그리고 우리 국민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권이 있다고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전략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의 분쟁까지 수행하는 전략입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엄연한 주권 국가이고 우리 국민 누구도 그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억제와 우리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우리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평상시에는 우리 한미연합훈련을 비롯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주한미군 단독훈련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양국 군은 긴밀히 협조되고 조율되고 소통하는 가운데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협조되고 소통이 되는데 그렇게 미국과 중국이 전투기가 서해 바다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붙습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통제 밖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한미 동맹의 관계가 주권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지금 그에 대해서 근심과 우려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다른 거 물어볼게요. 네, 의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걸 보시는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그 훈련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공군기가 뭐 격렬하게 붙었다고 하면 마치 이제 충돌이나 또는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자, 다른 지역의 분쟁, 까지 수행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렇게로 이제 주한미군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기본적인 취지는 평화와 방어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활동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서 대만이나 중국 등 다른 분쟁 지역까지 확장하는 것, 이것은 명백하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위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영토가 제3국 분쟁과 관련된 군사작전에 활용되는 경우에 이 헌법적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미 연합 방위 체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그 전략주의 유연성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작년 한미 양국 간의 조인트 팩트 시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강조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의원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떤 외부의 분쟁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정부의 입장이 있고 양국이 공히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를 해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네. 예. 동맹이 국민을 위험하게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정부가 검토를 하고 안보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우려하신 사항을 잘 이해를 했고 우리 한미 연합 방위 체제 하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반도를 방위하고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충실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잘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외교부 장관님 나와주세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명분이 없는 타국의 침략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이 국민께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전쟁에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부가 이 전쟁에 대해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침략이라고 입장을 낸 적이 없고요. 두 번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에서는 이란 침략 전쟁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스페인은 이란 전쟁 관련해서 스페인 내 군사기지 사용은 물론 영공 사용도 허용하지 않았고, 폴란드는 패트리어트 포대와 무장은 폴란드와 나토 동부 전선 보호에 사용되고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공습은 국제법 틀 밖에서 이루어졌다면서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불법적인 전쟁 앞에서 침묵하는 외교는 중립이 아니라 동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침략 전쟁을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공식적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 이라크와의 전쟁이 이란에 대한 전쟁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국제법적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또는 그런 결론을 시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예로 들어주신 나라의 경우도 처음에 그런 일부 발언이 나왔다가 다시 미국과 협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나가면서 매우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침략 전쟁에 지원을 하면 안 되죠. 예, 그것은 침략 전쟁을 같이 함께 동조하는 것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국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미국의 침략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제법 위반을 하는 전쟁이냐 침략 전쟁이냐에 대한 국제적 정의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엔에서는 오히려 이란의 핵무기 생산을
그 규탄하는 생산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다시 채택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엔 헌장 위반이죠. 예, 불법적으로 한 침략 전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예, 지금 우리 나라에서 봤을 때도 실제로 불법적인 침략이라고 하는 것이 유엔 헌장을 비롯하여서 지금 국제법으로 보면 자위적인 방어권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침략이 맞지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을 멈추는 외교, 그리고 국민을 살리는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입각해서 외교 정책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종전이 되는 것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특히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 에너지 수입이 되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 외교력을 쏟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잠깐 화면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 서민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알리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동아일보조차 이일자 사설에 보시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이 곧 민생 위기이고 철진한 한미동맹 일변도 외교에 갇혀서는 더 이상 국가 경제와 민생을 구제할 수 없다는 절박한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전쟁을 뉴스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 붕괴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일 텐데요. 위기의 민생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외교적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중단하고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압박을 가해야 되는 것이 지금 외교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 외교를 바꾸는 것, 그것이 비상한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다방면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에 못지않게 또 한반도의 전쟁을 예방하는 것도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균형 있게 우리 외교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원 여러분, 한미동맹이라는 오래된 간성, 그 맹목적인 믿음이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생명도 벼랑 끝에 몰린 민생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뼈아픈 현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원들, 우리 정부의 통제권 없이 서해상에 벌어지는 무력 충돌 위기,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신음하는 서민 경제까지, 이 모든 위기는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명분 없는 패권 전쟁에 끌려다니는 종속적 외교의 끝은 결국 우리 경제의 파탄이자 공멸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보, 무너지는 서민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낡은 진영 논리를 혁파하는 것뿐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생존을 우선순위에 놓고 국익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와 교류하는 외교의 다변화의 길로 나서는 것입니다. 이제는 맹목적 추정을 멈추고 당당하고 자주